불과 2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국의 방산 무기 기술력은 우리 주변국 대비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낙후된 기술을 공유했습니다. 하지만 자주 국방의 기체 아래 200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급격한 군사력 증강을 추진했고, 이제는 주변국과 싸워볼 만한 정도의 전투력을 보유하게 되는데요. 이래로 2010년대 초반까지 한국과 일본의 수상한 기술력 격차는 비교하지 못할 정도로 컸습니다. 2015년 9월 UAE는 자국 영토로 날아온 S에서 21 탄도미사일을 패트리엇을 활용해 성공적으로 욕했지만, 예멘 현지에서 작전 중인 UAE 군이 SS-21탄 더 미사일 공격을 받아 무려 45명이 한꺼번에 전사하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후티 반군이 사용하는 탄도 미사일은 주로 북한제나 구소련 제로 이란에서 스쿼드를 모박에 만든 조잡한 모델이었기에 2000년대 초반에 배치된 페토 GMT 미사일로도 충분히 요격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페토 생산 라인은 옛날에 종결됨은 물론 심지어 수명 연장을 위한 부품마저도 제대로 생산되지 않아 UAE나 사우디아라비아 모두 수명 연장 부품을 수급하는데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기도 했는데요. 별 수 없이 사우디아라비아나 UAE는 미국을 통해 신형 패트리엇 팩스리나 103m S2를 도입하고 있지만 패트르 팩스의 발당 가격이 400만 달러, 103m S2는 발당 500에서 600만 달러로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돈 많은 국가지만 이런 미사일을 장기가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서방 공국가 중가격 대비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미사일 개발 국가를 찾던 중에 자신들이 원하는 국가가 나타나는데요. 그게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한국형 천공 미사일 블럭원 가격은 약 100에서 150만 달러입니다. 탄도미사일 요격형인 청구 블록 이 가격이 약 200에서 250만 달러로 해 혈액-팩스를 보다 뛰어난 성능을 자랑하는데 가격은 절반도 안 됩니다. 그런데 한국 무기의 장점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상군과 공동 운용이 곤란한 패트리엇과 달리 천공은 야전 전개 능력이 5세 뒤에 있는 물론 사우디아라비아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공 블록10은 UAE의 실제적인 주문을 받은 상태이고, UAE 주문에 발맞추어 1시스템 2-3 확정에 대응할 수 있는 참고 경우 MFR 레이더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지만 언제나 그렇듯 한국의 무기 개발 비하인드에는 우여곡절이 많습니다. 천공주도 마찬가지로 중간에 사업이 포기될 뻔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죠. 지난 2017년 한국의 천골 역도가 더 강해진 모습으로 새롭게 등장했지만 북한이 발사한 모수단과 같은 미사일에 정말 당겨서 거가마파를 넣으면서 한국 국방부는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천공주는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이 마칠까지 가능한데 이 속도로는 사실상 북한의 미사일들을 요격하기에는 무용지물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국방부는 이런 문제점으로 천골 옥천 생산을 중단하고자 했습니다. 그 대신에 미국의 샘3를 보이폰과 동시에 탭들려 팩스의 미주 입금 능력을 갖춘 성공 블록 3급을 급히 개발하고자 추진했는데요. 그러나 2018년 4월 UAE는 한국의 천공초에 대한 확실한 구매 의사를 밝히면서 천공 투블럭 배치 2 사업이 재개될 수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후티 반군 때문에 우리의 천공추가 기사회생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현재 위의 천공 블럭의 수출 가능성이 아주 높은 상황이며 UAE에 대한 수출이 성공할 경우 탭트리엇의 높은 가격으로 인해 고민하고 있는 많은 국가들이 천공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특이하게 UAE는 무기 도입의 정치적 문제보다는 성능을 따지는 국가로 유명합니다. 즉 이 말은 한국의 천공추가 성능면에서 패트리엇 팩스를 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기회가 되실 입증해주는 것인데요. 또 아니게 약으로 한국 언니 미사일 기술을 더 발전시킨 해상 탄도미사일 요격 체계를 개발하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해상 기반 탄도미사일 방어 체계는 자국 광원은 물론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수요가 폭발하고 있으므로 제대로만 개발한다면 엄청난 무기 수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무기체계입니다. 해상 탄도미사일 개발은 전 세계적으로 미국, 러시아만 성공했으며 그 다음으로 한국이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사우디아라비아는 너무 값비싼 사드를 보완하고자 2018년에 러시아와 S-400 지대공 미사일 도입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지만 미국의 반발로 도입이 중단된 상태였는데, 그런데 이건 틈새 시장의 새로운 강자로 한국이 등장한 것이죠. 지난 20년까지는 미국이 이쪽 시장에 절대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들도 방공미사일을 개발하면서 세계 방공미사일 시장은 뜨거운 이슈로 떠오른 것입니다. 현재 한국의 방공미사일 국제위장은 이제 시작하는 단계지만 타 국가 대비 태어난 가격과 우수한 성능으로 세계 방법 요격 시스템의 새로운 강자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쟁도 치열하기 때문에 절대적인 기술 개발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추진하는 것이 해상탄도 미사일 요격 시스템입니다. 해상탄도 미사일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은 분들은 오른쪽에를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유도미사일 강자 엔유로권에서는 프랑스 주도의 S-30 블러 원치와 트위스터 미사일을 운영할 수 있는 차세대형 SMPT-4대가 개발되면 물론 이를 위하여 그러한 트파이어 레이퍼까지 개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유럽 국가 중 특히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지중해에 너무 이슬람 국가들이 존재하므로 보다 큰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당연히 탈레스사와 MBDA와 같은 서유럽 항상 기업들은 유럽방과 함께 엄청난 수출 시장으로 떠오른 미사일 방어체계 시장에 편입하고 자독자적으로 유격체계 개발 사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주자가 탈레스와 TCNS가 계획한 시프하여 레이더 개발 사업과 엠부더가 2015년 12월부터 개시한 테스터 잠시 불러 1톤 개발 사업입니다. 서유럽 국가들은 1990년대 러시아의 마3급 초음속 대함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S-터치 함대공 미사일 개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MBD가 개발한 레스터 시리즈는 초음속 대함 미사일의 위협에 대응한 모델이 기의 현세대 함대공 미사일 중에서도 우수한 기동성을 자랑하고 스스로 종말 요도를 수행할 수 있어 다목표 대응 능력도 우수합니다. 최대 사거리 120km, 최대 상승 고도 20km급인 레스터 30 미사일은 고고도에서 67 수준의 고이동이 가능해 적절한 추적 정보만 제공된다면 사거리 300에서 600km 금화 3-4 수준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요격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미사일은 표적분의 능력이 강화된 새로운 카밴드 시거와 보속 표적 추적 알고리즘을 추가해 S-30 블러 1NT 개발 사업을 2015년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카밴드는 해상도가 강화되어 표적분의 능력과 함께 표적 추적 능력이 크게 향상되는데, 이는 다수의 단터 미사일이 밀집해 나라도 이를 하나하나 분해할 수 있어서 추적 정확도가 높아져 훨씬 먼 거리에서부터 표적에 대응할 수 있고 예상 비행 경로를 향해 진입하기 때문에 보다 빠른 탄도미사일에 도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결과 S-30 블러 1NT는 사거리 1300에서 1500km 극탄도미 살요격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한국 가서 여러분 아주 비슷한 길을 걷고 있다는 점인데요. 한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쿠밴드시커와 축주력기 기술을 사용하는 천공 블러 1을 기반으로 새롭게 직경 명중 방식 말고 링가보다 강력한 로켓 모터를 사용하는 천공 블록처를 개발하였으며, 이어서 다층방을 위하여 60km 수준의 요거도를 갖춘 벨셈을 2013년을 목표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반면 서유럽은 쿠밴드 시거와 축제 예기를 사용하면 S-30 미사일을 개발한 데 이어 여기에 카밴드식과 직경 명중 방식 알고리즘을 추구하는 방법으로 에스터 잠시 불러원 NT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탄도미사일용 레이더 탐지 체계 개발 방향도 비슷합니다.
프랑스의 주도의 탈레스사는 지상 및 해상 겸용 10호요 A4 레이더를 개발했는데, 이 레이더는 S밴드 대역과 질화칼륨 전력 증폭 소자 기술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지상의 그러한 파이어 레이더 체제가 현재 개발되고 있으며, 그 성능은 S해명 MFR 레이더와 비슷합니다. 한국은 L3물 S밴드의 질화칼륨 소재 기술을 사용하는 능동 위상 배열 레이더를 개발한 이후, 이를 기반으로 울산 언급 배치 3를 위한 S밴드 다목적 레이더를 개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경쟁국들로 인해 한국의 발걸음이 바빠졌습니다. 현재 요격 미사일 시장은 미국이 주도했지만 너무 비싼 가격으로 부담을 가는 나라가 늘어나면서 다른 공급처를 찾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죽하면 돈 많은 UAE도 미국산 무기 구매를 꺼리고 있다고 하니 시장의 흐름이 바뀐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안구건 더 강력하고 새로운 무기 개발의 필요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유럽이 개발 중인 레스터 30 블로온 렌트의 성능은 전체적으로 한국이 2019년부터 배치를 시작한 천궁 블록2와 비슷한 성능을 갖추고 있습니다.